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기억장치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보조기억장치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캐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CPU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CPU 안에 레지스타가 존재합니다. 이 레지스타는 기억장치이긴 한데 CPU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버스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시가 없었을 때는 주기억장치를 직접 접근했지만, 캐시가 있을 때는 캐시를 통해서 CPU는 주기억장치 내용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영체제는 여기서만 보면 된다. 운영체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이거는 어디서 전산기 급대에서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억장치와 사실상 보조기억장치는 현재로서는 이게 만약에 500기가라고 하면 여기는 4배에서 8기가 정도 되거든요. 4에서 8기가. 뭐 3기가, 5기가 이런 걸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이에 승수배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0과 1밖에 없잖아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0, 1, 두 개면 이제 0, 0, 0, 1 이렇게 해서 2의 승수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나 8이 나오는 거예요. 2의 2승 4, 2의 4승 8, 2의 3승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용량은 나중에 전산기나 자료급 때 보여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컴퓨터에서 보면 이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썼던 롬과 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디스크 이렇게 그려야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지, 용량이. 맞습니까? 크게 이게 4기가라고 하고 이게 뭐 500기가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크게 그려야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원래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해야 되지. 아니면 얘를 요만하게 그려놓고 하든지. 근데 이런 그림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디스크는 너무 크니까 그림이 작아지는 걸 이해하라는 거고, 주기억장치는 점점 작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그려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얘가 없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드 디스크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초기 컴퓨터는. 그래서 CPU가 하드 디스크를 직접 접근할 일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들어보았는지 모르지만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켓. 이렇게 생겨서 동그라미. 그래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거 있죠? 팔락팔락해서 플로피 그래. 플로피 디스크다. 그래서 이건 하드 디스크고 이거는 플로피 디스크다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디스켓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디스켓 이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난 컴퓨터를 제가 배울 때 이거 갖고 배웠다니까. 플로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플로피 들고 다니면 아, 제가 컴퓨터를 좀 하는 애구나 이렇게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하드 디스크라는 게 등장이 된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20메가 정도 바이트라 그러죠? 메가. 우리가 보통 이걸 1메가를 10만 단위로 보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 바이트. 영문자로 얘기하면 100만이 1메가야. 100만. 100만이 1메가거든요. 100만이 1메가니까 20만 메가. 그러니까 100만은 영문자로 얘기하면 영문자 한 개가 1바이트니까 이거는 100만 바이트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러한 하드디스크가 등장이 됐었어요. 처음으로 이건 하드디스크가 있었네. 야, 하드디스크는 대체 뭐야? 이런 플로피 디스크가 그때는 뭐 1.5기가 정도, 1.5메가 정도 됐거든요. 1메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용량이라고 하는 게 야, 20메가짜리 용량이 있는 거야?
그것이 컴퓨터 아예 그냥 박혀 있는 거야?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뺐다 꼈다 했거든요. 컴퓨터 옛날에 본체를 보면 이렇게 얘네들 집어넣는 드라이브가 존재했다고요. 뺐다 꼈다 했다고 옛날에. 1.5메가. 그러니까 20메가라는 건 거의 한 20배 이상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컴퓨터에 들어가고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1000메가 바이트가 1기가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니까 5기가바이트라는 건 엄청 크죠. 자, 역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무시하고,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하드디스크가 없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플로피나 어딩 보조기억장치 어떤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다 올리는 작업을 했죠. 그렇죠? 프로그램 올리던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프로그램은 여러 개 올라가야 CPU가 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다 보니까 CPU는 노는 일이 많아.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1시간 동안에 한 명의 환자밖에 안 와. 그럼 1시간 동안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5분 진료하고 간호사한테 맡기면 한 55분은 59분은 핑계 노는 거 아니야. 워낙 안 쓰면 CPU가 녹슬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메모리를 하나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 개 올려야 되니까 메모리를 분할할 수밖에 없네. 분할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올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올릴 때 바로 분할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올렸다 해서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올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메모리 사용 기법에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 이제 하드디스크가 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 그런데 이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그럼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못 올라가잖아. 응? 끌어올릴 수 있을까? 못 올라가잖아. 이게 그림상에서 너무 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옛날 초기에는 옛날 고전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전 게임은 요 크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크기 커봐야. 그러니까 하나 올라가고 사용하고 말았다고. 근데 점점점 게임이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좋아지고 발전됐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 크기에 맞게 분할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붙여놓고 너 올라가서 실행해. 이제 끝나면 또 두 번째 올라가. 끝나면 세 번째 올라가. 끝나면 네 번째 올라가. 이렇게 실행했던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오버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실행하고 싶었어. 그런데 프로그램 크기가 너무 많아, 커. 그러면 다 실행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분할시켜서 순차적으로 적재시켜서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오버레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분할을 떼는 영역도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이 된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나눌 거냐, 고정된 크기로 나눌 거냐에 따라서 고정 분할을 할 거냐, 아니면 가변 분할을 할 거냐.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를 딱딱 구분해 놓고 구분된 영역에다 집어넣고 말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크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분할할 거냐에 따라서 성능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단 구분하냐면 주기억 장치만을 사용했을 때 두 가지로 하나는 단일 프로그램 방식, 다중 프로그램 방식이 있겠죠?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다시 뭘로 나눠진다?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고정 분할 다른 말로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변 분할 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주기억 장치만을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이 단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기술이라는 건 바로 뭐가 나왔다? 오버레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이 됐다. 큰 프로그램 실행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라 그랬어? CPU가 너무 노니까 녹슬어.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어 메모리를 분할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개 프로그램을 올려서 CPU가 노는 꼴을 못 보게 되네. 그죠? 그런데 그걸 분할할 때 그냥 어떻게 분할할 거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분할할 거냐 정적으로 분할할 거냐를 또 나눠지게 된다. 이건 뭐만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주기억 장치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 보니까 뭐가 되냐면 주기억 장치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자. 다시 말해서 보조 기억 장치를 실행하는 데 이용하자. 다른 말로 이걸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해요. 그럼 이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가짜니까 진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기억 장치라는 말을 씁니다.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던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무조건 올라와야 돼. 그리고 실행하던 기술에는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다중 프로그램 방식이 있는데 다중 프로그램은 고정과 가변이 있다. 보조 기억 장치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해서 나온 게 가상기억 장치라는 말을 썼고 가상기억 장치를 이런 말을 썼을 때 주기억 장치는 뭘로 다시 바꿔? 실기억 장치라는 말도 쓴다. 같은 말이에요, 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요? 단일이 있겠고 여기도 다중이 있겠죠. 단일, 다중. 자, 요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했을 경우에 분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 여기가 만약에 그때는 프로그램 64라고 해요. 64K 정도라고 하거든요. 단위는 지금 이해하지 말자.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자, 여기가 64 정도가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커봐야 64를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CPU가 노는 꼴을 못 보니까 프로그램을 분할을 해버렸잖아.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더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작아져. 아니 우리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 프로그램은 점점점 기능이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화려한 프로그램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다 띄우려면 프로그램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 놓고 나니까 너무 작아. 큰일 났네. 메모리를 키우자니 돈이 많이 들고 분할하자니 프로그램이 점점 작아지고 그럼 이걸 금방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게 바로 그러면 이 디스크를 이 주기억 장치처럼 써버리면 이 작은 공간을 큰 공간인 것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써버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크기에 대해서는 고민 하나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 뭐가 있어?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계속 컴퓨터 기계가 계속 발전되고 속도 향상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언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당장은 큰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다 올려놓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바로 주기억 장치처럼 디스크를 쓰자. 이게 바로 뭐죠? 보조기억 장치고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일로 넘어갈 때 뭐냐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제한이 없어진다. 제한 없어진다. 단 뭐? 속도나 기술이 복잡해지긴 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우려고 하는 기억장치 기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책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죠. 자, 기억장치 사용 방식. CPU는 보조 기억장치를 직접 어세서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운영체제는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해야만 해요. 그죠? 이걸 여기다 적재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다?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단일 프로그램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한꺼번에. 물론 작은 거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만 집어넣으면 CPU가 노는 꼴이 보이니까 메모리를 분할해야 되지. 그지? 그럼 프로그램을 갖다가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 크기는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운영체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가를 운영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의 운영체제는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프로그램 파일의 크기도 주기억장치보다 작았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건 뭐야? 단일 프로그래밍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를 주기억장치를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하던 시기. 그거를 단임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컴퓨터 초기를 한번 생각해. 하나만 올라가는 것보다 어디야. 메모리 올라가서 실행하는 거 대단했겠죠. 와, 이게 놀라운 기술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 큰 경우에는 적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잘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오버레이라고 한다. 나중에 얘랑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하는 거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념은 똑같아. 근데 얘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실기억장치에서 쓰는 거 기술이고 얘는 가상기억장치에서 쓰는 기술이고 얘는 순차적인 실행이지만 여기는 교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교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스와핑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 거고 일단은 단일 프로그램 시절에서는 큰 프로그램을 한 기억장치에다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CPU 하나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CPU 이용률이 너무 녹슬어 놀고 있는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CPU가 좀 많이. 그래서 운영체제는 주기억장치를 분할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 개 프로그램을 적재하였고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이용하는 가상기억장치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일 프로그램에는 옛날 얘기고 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해야 되겠다. 그럼 메모리를 분할해야 돼. 분할하는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분할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분할 안 할 때보다. 그런데 사용자 요구나 프로그램의 덩치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돈 들여서 더 크게 해봐야 그럼 크게 한다고 해봐야 가격만 비싸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기억장치만을 우리가 실행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를 꼭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해 본다면 좋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가상기억장치 기술이다. 자, 그래서 가상기억장치까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간략하게. 자, 분류를 해보면 주기억장치를 실기억장치라고 하고 보조기억장치를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메모리 기법에서 기억장치 관리 시각에서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단일 프로그램 시절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 맞죠? 프로그래밍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오버레이. 그 제한된 프로그램에서 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 그 메모리 크기보다. 그러면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실기억장치에서 단일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서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오버레이. 자, 다중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분할할 수밖에 없죠. 자, 보조기억장치도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크기가 제한이 없다 그랬죠. 요거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여기 와서만 실행했던 기절에는 크기에 제한이 많이 걸렸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기술에는 크기 제한이 없어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실행할 수 있어. 단 속도는 떨어지고 기술력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주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 다 올라야만 돼. 올라가야만 해. 요 기술에는 꼭 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끌어올리면 돼. 분할해놓고. 그런 기술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때 넘어감으로써 크게 제한이 없다. 속도나 기술은 많이 들어요.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느려졌고 기술은 더 복잡해지고. 시험 문제에서 가상기억장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기술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야. 속도는 느려져. 기술이 덜 든다. 아니야. 기술 많이 들어. 왜? 크기 제한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단일 다중. 그러니까 실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거는 메모리를 하나에서 한 프로그램 올리는 거. 실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거는 메모리를 분할해서 여러 개 올리는 거. 이건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거에서 하나. 얘는 의미가 없죠. 하나를 실행하기 위한 의미는 없잖아. 분리만 해놓은 거야. 얘는 의미가 없어. 왜? 프로그램의 크기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다 실행할 수 있다면 꼭 하나만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 개 실행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다시 분할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 이건 다른 말로 정적 분할, 동적 분할. 자, 그 의미는 강의 조금 이따 나오는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이 있다. 자, 똑같은 구조. 여기 보면 똑같잖아, 이거만.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억장치일 때 단위 프로그램은 어떤 거라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맞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다 적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분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어, 얘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한다는 건 가상기억장치를 이용한다는 거고, 가상장치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크기나 개수가 없게 다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거기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있기만 해, 구조상. 그런 의미는 없다.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 사용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파일을 분리한다. 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해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OS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디스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중 프로그램은 여기 메모리를 분할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여기 프로그램을 분할해요.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메모리를 분할했고 그 사이사이에다 집어넣는 거고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끌어올리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할의 차이는. 자, 문제를 풀어보죠. 단일 프로그램 방식에서 프로그램의 크기는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클 수는 없다. 단일 뭐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부분을 보조기억장치로부터 가져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딱 오버래핑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운영체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야.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걸 잘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얘를 올려놓고 사용을 해. 끝나면 두 번째를 겹친다는 의미야. 두 번째 올려서 실행하고 또 세 번째 올려서 실행하는 거. 단일 프로그램 방식에서, 즉 실기억장치만을 사용하는 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하는 과정에서 기술에서 큰 프로그램을 올려서 실행하는 걸 오버레이라고 한다. 세그먼트 나중에, 스레드 나중에, 페이지라는 거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겠죠. 지금은 몰라 무슨 말인지. 오버레이. 맞습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것이냐.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크기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주기와 크기 상관없이 메모리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주소를 논리적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크기를 극복해서 아무런 큰 프로그램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 가상기억장치를 뭐라 그래? 논리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상 메모리다. 자, 이제는 가상 메모리가 대강 뭔지, 주기억장치가 뭔지, 왜 가상기억장치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간략하게 이해만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정말 왜 메모리가 이렇게 분할될 수밖에 없는 걸 실제로 이제 다음 내용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